채.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깊고 넓게 또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선희정의 문화비평. 오늘 이 제목과 걸맞지 않게 선희정 평론가 잠깐 일이 있으셔서 어디 가셔서 저희가 새로운 분 한번 모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문화를 다루는 웹 매거진에서 기자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또 콘텐츠 기획자로 여성 서사를 다루는 팟캐스트 진행자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황혜진 작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후속 프로그램이 나왔다네요.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 더 길어요, 이름은. 오늘 스걸파 이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지난 11월 30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엠넷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제목에서 아마 바로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0대 여성 댄스 크루들이 출연을 해서 춤 실력을 겨루고 우승팀을 가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올해 최고 화제작이었죠.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스피노프고요. 이 스우파의 댄서들이 크루별로 2분, 3분 정도씩 출연을 해서 마스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들이 10대 여성 댄스 크루들을 팀별로 나누어 맡아서 성장시키고 또 미션을 수행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우파의 그 스타들이 계속 나오기는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마스터로. 네. 그러면서 10대 여성들이 그들에게 교육받고 뭐 훈련받고 그 또 거기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10대 여성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을 이렇게 또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스우파에서 댄서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댄서라는 직업을 본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좋아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늘 제대로 인정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 이유가 이 스걸파를 시작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1회 오프닝을 보시면은 스우파 댄서들이 각자의 10대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들어보면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춤에 그때 미쳐 있었고 굉장히 춤을 빼면은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도 댄서들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던 춤을 열심히 춰서 댄서가 돼도 어떻게 계속 일을 해나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런 지점에서 스걸파가 이미 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춤을 배우고 있는 10대 여성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조명하면서 좀 댄서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한 번 더 바꾸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출연진들한테는 스우파의 댄서분들이 이제 미래를 보여주는 선배라던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춤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달라진 관점 같은 것들이 스우파 댄서들에만 한정되지 않고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앞에서 뭐 댄서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걸스 댄서들 중에서는 이미 틱톡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댄서가 댄스씬 안에서만 유명하거나 이제 춤추는 일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이미 10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사라진 거죠. 그 윗세대랑 또 그게 다른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유니온이라는 크루의 시몬이라는 댄서가 있고 또 과천꿀수박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름 너무 재밌네요. 인스타그램에서 좀 유명한 스퀴드라는 크루의 이서인 씨가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거의 몇십만 단위거든요. 이미 10대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세대 간의 간극이 느껴지기도 그쵸, 네. 지금 여기에 그 마스터들은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춤을 좋아했지만 가족 안에서도 인정 못 받고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 안에서도 그만큼의 미래를 찾지 못했던 반면에 지금의 10대들은 그에 비하면 훨씬 좀 다른 문화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스우파의 무대랑 지금 이제 10대 때 춤이라는 건 아무래도
나이가 젊을수록 더 활력 있고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되긴 하거든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점이 장점이고 뭐 다르게 보이시는지. 네, 스우파 때는 댄서분들의 그 에너지도 굉장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프로로서 워낙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듬어온 그 전문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무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스걸파의 댄서들도 그 성인 댄서들 못지않게 실력이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경력에 따른 전문성이 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세요? 네, 좀 제가 춤을 잘 모르긴 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뭐 네.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구성력 같은 것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네, 바로 어제 방송이었는데 네. 2화에서 이제 살아남을 크루를 결정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배틀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대1 배틀을 하기도 하고 그랬군요. 그리고 세계적인 와킹 댄서인 이제 프라우드먼의 립제이 씨와 예. 또 배틀을 하기도 하고 5분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추는 배틀을 하기도 네. 했는데 정말 안 지치시더라고요. 이 걸스 댄서분들이.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면으로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안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가 뭐 관성화되거나 아니면 아직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우파보다 조금 더 무대가 이제 자유롭다는 장점이 그럴 수 있겠네요. 있어요. 네. 틀이 좀 없단 말이죠. 그쵸. 어떻게 네. 본다면. 제가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전에 제시 씨가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니들이 뭔데 나를 평가해 라는 굉장히 밈으로 유명하기도 한 말인데 이제 블링걸스라는 크루가 이 말이랑 그 뒤에 이어지는 제시 씨의 랩을 기반으로 안무를 짰고요. 닉스라는 크루가 한 가지 장르의 춤만 하나의 무대에 담은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역시. 섞어서 무대를 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틀을 깨주는 게 젊은이들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또 흥미롭기도 하겠네요. 자, 근데 뭐 방송 횟수를 떠나서 이미 화제가 된 팀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중의 반응이 좋은 팀들은 또 어떤 팀들이고 이유가 뭔지 또 황효진 작가가 개인적으로 보실 때 또 내가 내 눈엔 이 팀이 더 좋다고 주목하신 팀이 혹시 있는지 그런 걸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네, 무대가 워낙 재밌어서 지금 SNS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크루가 있어요. 1화에서 화제가 됐던 게 클루시라는 크루인데요. 예. 락킹이랑 왁킹을 주 장르로 하는 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I Love 왁킹이라는 대회에서 아니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왁킹, 네. 락킹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실 전문 지식이 있지는 않아서 네. 락킹은 조금 더 뭔가 그 힙합에 가까운 것 같고 왁킹은 예전에 프라우드먼의 립제이 씨가 했던 그런 포즈 중심의 댄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I Love 왁킹이라는 대회에서 립제이 씨에게 MVP로 뽑혔던 안지민 씨라는 댄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을 비롯해서 이 크루의 댄서분들이 전부 실력도 너무 좋고 그렇군요. 표정 연출도 정말 잘하시고 끼도 너무 많아서 보는 순간 라치카나 후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스터로 라치카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팀과 만나서 다음에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러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팀은 좀 다른 팀인데 이 팀이 아니에요? 네. 클래시 아니에요? 유니온이라는 팀입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시몬이라는 댄서 그 굉장히 팔로워가 많다는 이미 팔로워가 많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던 팀인데 진짜 실력이 좋은데 아직 이 마스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다 정한 게 아니군요. 아직 그쵸? 팀이. 네, 잠깐 이 룰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멘토처럼 이 팀들을 가르쳐줄 수우파 마스터들을 청소년 댄서들이 고르게 되는데 크루당 딱 2팀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팀이 몰린 크루에서는 서로 배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니온이라는 팀이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는 바람에 배틀을 3번이나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2화가 끝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팀이 꼭 살아남아서 앞으로 좋은 무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야, 이게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네.
아마 이런 배틀, 뭐 경쟁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을 또 보는 재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마스터라는 선배와 10대 크루들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이것도 상당히 이 관계성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거기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실 때 또 기대되는 팀이 있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스우파의 스핀오프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미 스우파 출신 댄서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파악을 잘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크루별 특징이랑 그리고 이들이 각자 좀 어떤 10대 크루들과 합이 잘 맞을지 가늠해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재미 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마스터 중심으로 봤을 때랑 크루 중심으로 봤을 때 기대된 팀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마스터 중심으로 봤을 본다면? 때는 프라우드머니 가장 기대가 돼요. 아. 왜냐하면 이 수장인 모니카 씨가 스우파 때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데 엄청나게 엄격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진 리더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신의 제자이자 크루 멤버이기도 한 케이데이 씨나 함지 씨가 가르친 제자분들이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미 우시는 거예요. 너무 제자를 잘 키웠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좀 본인의 춤에 관한 철학이라던가 고집 같은 것을 꺾지 않았던 모니카 씨가 이 10대 댄서분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바뀌어갈지가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러네요. 네, 10대 크루 중심으로 볼 때는 저는 부산에서 온 H라는 팀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 팀이 뭐 제가 말씀드렸던 락킹, 와킹, 뭐 크럼프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아직 그 무대를 구성하는 면에서는 좀 더 다듬어 나갈 여지가 보여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도 정말 새로운 관전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대들이 나오는 오디션 사실 경연 프로그램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거기서 아이돌을 생산해냈잖아요. 뽑기도 하고. 댄서를 뽑는 거는 아이돌을 뽑는 경연하고 다를까요? 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현실 여고생의 모습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돌은 현실 여고생 아닌가요? 네, 조금 실제로는 현실 여고생 분들일 텐데 방송에서는 그 분위기 때문인지 조금 늘 억압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춤을 일단 추고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들이고 그렇죠. 프로그램도 이분들을 뭐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를 하면서 춤으로 본인들끼리 배틀을 한다거나 그냥 막 떠드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지금까지는 그 걸그룹을 뽑는 오디션이 대부분이어서 미디어에 주로 비춰진 소녀의 이미지라는 것이 좀 청순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그룹스러운 것에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스걸파는 좀 다양한 체형의 10대 여성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활발하고 네, 그렇죠.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넘치고 사실은 그 나이에 얼마나 웃음이 많고 얼마나 활력이 많고. 그렇죠. 저희도 다 그 시절 지나봤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현실의 여고생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실제적인 모습들이 도리어 더 나올 수 있다. 사실 10대 때 춤들을 뭐 옆에서 막 추고 막 친구들이 반해서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스걸파 얘기를 듣다 보니 이제 경연 프로그램의 어떤 좀 변화? 예전과는 그래도 좀 달라진 모습?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의 경연 프로그램을 좀 짚어보면서 한번 그 비교도 좀 해보고 희망 뭐 기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난 지 얼마 안 된 걸스 플래닛 999 소녀대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아마 많이들 아실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또 있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걸그룹 멤버 발탁에 중점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K-팝 산업 안에서 요구되는 걸그룹 멤버의 자질이라는 게 물론 뭐 춤과 노래 실력도 엄청나게 중요하지
하지만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날씬한 몸과 뛰어난 외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프로듀스 101 때 강민아 씨가 팔뚝이 드러난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네티즌들이 뭐 살과 관련하여서 악플을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경쟁 프로그램인데도 이제 그 안에서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관계성이라든지 아니면 각자의 재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 어린 여성들에게 완벽한 외모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K-팝 산업이 이런 것을 동력으로 돌아가도 괜찮은 걸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가자들 대부분이 꼭 데뷔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극심한 경쟁 안에서 얼마나 이분들이 몸 건강이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의문이었는데요. 지금도 이런 경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뭐 스걸파를 비롯해서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재 방과후 설렘이라는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피노프로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 등교전 망설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또 방향을 새롭게. 네,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음 건강을 좀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비평 황효진 작가와 함께 스걸파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젠더 세상을 보는 여성의 시선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그리고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하는 삶의 확장.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